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는 그 설악산 델피노 소노펠리체 델피노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월 달하고 3월 달에는 두 주에 한 번씩 이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2월 달에 두 번, 3월 달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씩 세 번 연속으로 지금 소노펠리체 델피노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아마 세 번 반복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면은 10층에 들렀어. 엠브로시아라고 이렇게 10층에 굉장히 울산 바이 뷰가 너무나 잘 보이는 웰컴 센터입니다. 웰컴 센터에 와서 웰컴 센터 겸 또 엠브로시아라고 굉장히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웰컴 센터에서 방 배정도 받고, 그리고 온 김에 커피도 한 잔 같이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저 노블리안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권을 보여주면 이렇게 무료 웰컴 커피가 나옵니다. 돈을 주고 사면 이거 가격이 한 7, 8천 할 겁니다. 일단은 웰컴 사이트에 들렀다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초수 물회집에 왔습니다. 그 청초호가 있죠. 속초에는 청초호가 있는데 청초호변에 청초수 물회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유명한 집으로 저희는 처음 왔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이제 속초 맛집을 찾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와서 지금 일단은 입구에서 프론트에서 자리를 배정을 받고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입구에 서 있으면은 직원분이 나오셔서 자리를 안내를 해주십니다. 자, 자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아주 좋네요. 바로 바다가 보이는 그런 창가 자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여행을 항상 월화수목 이때 옵니다. 주문을 하면은 재밌는 게 로봇가 배달을 해주네요. 주문은 사람이 받는데 배달은 로봇이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네요. 자,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당에 가면은, 새로운 식당에 가면 항상 시그니처 메뉴를 먹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를 시키면은 후회가 없죠. 여기 청초수 물회집에서는 회전 물회가 시그니처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2인분 단위로 시켜야 되는데 2인분의 가격이 48,000원인데 싸지는 않지만은 그때 주문해서 드셔보시면은 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그 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경우는 잘 없죠. 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맛도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기 때문에 전혀 후회 없는 선택이십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늘 그랬듯이 속초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그 속초의 설악산 델피노 오면은 반드시 와야 되는 곳이 바로 속초 중앙시장이죠. 중앙시장에 와서
어디를 여행하든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재래시장은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죠. 속초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이 규모가 꽤 큽니다. 꽤, 꽤 큰데 뭐 색깔을 크게 나누면 이제 건어물을 이제 파는 라인이 있고 그리고 먹자 골목이 또 있습니다. 먹자 골목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는 그런 라인이 있고 그리고 층수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먹자 골목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면 온갖 먹거리가 많습니다. 뭐 술빵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먹거리가 많습니다.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속초에 오시면 반드시 속초 중앙시장을 들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게을러다 보니까 숙소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좀 너무 게으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가급적 현지에 좀 관광이나 좀 먹거리도 사 먹어보고 현지의 식재료를 한번 사보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맛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맛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환자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 구경만 하고 먹어서는 안 되죠. 구경만 하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또 없죠. 먹자골목을 계속 나가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닭강정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뇨 환자다 보니까 이런 음식은 사 먹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생선 가게입니다. 생선 가게. 당연히 속초가 젓갈도 많이 팔죠. 당연히 속초가 바닷가 항구다 보니까 생선이 굉장히 싱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싱싱한 것 같고 그런데 가격이 크게 싼 거 저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이제 어종에 따라 이제 가격이 다릅니다. 따라 젓갈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젓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못 먹게 하죠. 못 먹게 안 사줍니다. 안 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난젓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튀김류도 많고 이거 아이스크림도 있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지고 저는 큰일 납니다. 당뇨가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조심해야 됩니다. 점점. 요즘은 조금만 먹으면은 혈당이 350까지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치솟기 때문에 회도 많습니다. 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딱 가져가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패킹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만원 5천에서 한 5만원 5천원 정도까지. 그리고 여러가지 시장이니까 튀김 종류도 많죠. 튀김 종류도. 그런데 요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옛날 재래시장이 와도 옛날 같은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재래시장이라면 이제 특징이 어딜 가든 실컷 먹어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음식 종류도 있고 맛도 있고 좋은데 가격은 절대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돈 생각하지 않고 실컷 먹어버리면은 거의 아마 1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아주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자, 제가 이제 사전에 좀 검색을 해보고 왔기 때문에 코끼리 분식을 왔습니다.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코끼리 분식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도너츠나 도너츠 종류를 파는 분식점인데 엄청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찾아오실 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코끼리 분식은 시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멀진 않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뭐 한 50m, 50m쯤 나오시면은 그 코끼리 분식 그 시장 그 상인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코끼리 분식 어디 있냐고 여쭤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다들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 안에 있지 않다, 시장 밖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뭐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데 저희는 그 찹쌀 팥 도너츠와 꽈배기 그리고 팥 도너츠 이렇게 사봤습니다. 사봤는데 뭐 제가 손이 커가지고 한번 사면 저는 많이 삽니다. 2만 한 5천 원어치 샀는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개당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꽤 큽니다. 꽤 크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뭐 1,000원, 2,000원 그렇기 때문에 한 2만 원어치 사면은 뭐 둘이서 뭐 실컷 먹습니다. 실컷.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제가 당뇨 환자라 가지고 이거 먹으면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숙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숙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먹고 해변을 좀 한두 시간 산책을 좀 하고 가는 수밖에 뭐 달리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끼리 분식에서 도너츠를 샀으면은 일단은 해변으로 좀 먹어가면서 구경하면서 먹으면서 이제 구경하면 되죠. 다시 속초 관광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식재료를 좀 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다시 수산시장 코너로 왔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뭐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뭐 대구 그리고 뭐 오징어 그리고 홍게 이런 생선들이 있습니다. 홍게는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자미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보통 이제 이렇게 접시에 여러 마리를 담아가지고 파는데 뭐 한 접시에 보통 이제 10,000원 혹은 20,000원
뭐 3만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요 정도를 보통 합니다. 보통 하는데 어떤 거는 뭐 저희 동네에 있는 롯데마트보다 크게 사진 않습니다. 사진 않는데 또 어떤 종류는 뭐 대단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가자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한 2만 원어치 사면은 진짜 뭐 며칠을 두고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에 자신이 있으시면은 이런 이상하게 생긴 고기 저희는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뭐 대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대구 좀 이따 갈 때 대구와 가자미를 좀 사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뭐가 있는지와 그리고 가격을 이제 대충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모니터를 해서 어, 제가 이제 가격을 보면은 그 마리당 가격은 대구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보다 한 1,000원 정도밖에 싸지 않아요.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속초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사면은 제일 첫 번째 이점은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이점은 신선함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속초 중앙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생선들은 짐작컨대 새벽에 바로 바닷가에서 이제 고깃배들이 들어올 때 경매 낙찰을 받아서 바로 그날 판매를 하고 소진하는 그러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일 잡은 생선이 될 거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신선한 거죠. 근데 먹어보면은 생선들이 신선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파는 생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부분들이 생선을 잡은 후에 뭐 최소 4일에서 그지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저희 식탁에 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생선을 잡으면은 이제 경매를 하고 그 경매하면은 그 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수산시장으로 올라오겠죠. 올라오면은 다시 또 마트에서 또 이제 납품을 받겠죠. 그러면 한 닷새, 한 3일에서 한 닷새 정도 동안 그 냉장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바깥인데 매운탕거리를 팝니다. 매운탕거리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냥 포장을 양념하고 야채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포장을 끌어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매운탕 일종의 밀키트죠. 파는데 가격은 10,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가격이 뭐 괜찮죠. 괜찮은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저희 집 근처 롯데마트는 11,500원 정도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마트가 마감할 때는 이제 뭐한 10,000원 정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격보다는 신선함이 올당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이게 청별 안내입니다. 청별 안내. 자 청별 안내인데 이제 다른 층으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 층은 이가 처음인데 이게 3층입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은 옷가게들이 있습니다. 옷가게들이 어떤 옷가게들이 있나 해서 이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왔는데 장사가 그다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옷이라든가 뭐 액세서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
저희가 방문한 날이 월요일인데 지금 보면은 장사가 아주 활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살짝 걱정될 정도죠. 근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월요일 와서 그런데 월 장날에는 여기도 바글바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지방에서는 이제 장날하고 이제 장날 아닌 날하고 뭐 속초가 도시긴 도시입니다만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그다지 손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이제 고생하시는 상인분들이 우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우려가 참 큰일이죠. 참 큰일입니다. 이거 좀 그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점점 아마 어려워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한 바퀴 그냥 쭉 둘러봅니다. 한번 여기는 액세서리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파는 공방인 것 같습니다. 공방인 것 같고 뭐 여기 파는 물건들은 뭐 가격이 저렴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가격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만은 그게 비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옷 수선하는 집도 있죠. 수선하는 집도 있고 자 그럼 계속 나가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은 또 다른 층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 계단인데 좀 살짝 미끄러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생선 가게로 왔습니다. 결국 이제 가자미 10,000원어치와 대구 10,000원어치를 사기로 했습니다. 대구는 가자미는 지금 요게 20,000원인데 저희는 10,000원어치만 샀습니다. 그래서 한 8마리? 보자, 한 8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냥 숙소에 가져가서 헹구기만 하면은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다듬어 주십니다. 생선을 샀으니까 이제 좀 제가 뭐 시장에서 도너츠를 사서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혈당을 낮춰서 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초 등대로 왔습니다. 속초 등대로. 저희는 이번에 속초 등대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속초에서 최고의 관광지는 속초 등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초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속초 등대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시 30분 경에 도착을 했는데 올라오는 게 이게 차로 못 올라옵니다. 여기는 차가 못 올라가고 무조건 이렇게 걸어서 올라와야 돼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5시에 등대가 문을 닫습니다. 저희는 제가 이제 5시 30분에 도착을 해보니까 30분 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을 힘들게 올라왔는데 결국은 등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못 들어가 보고 자, 앞에 보이는 저 앞에 밑에 보면은 그 주차장 보이죠? 저기가 최고의 차박지입니다. 최고의 속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차박지입니다. 위치는 속초 등대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조그만한 주차장이 있어요. 횟집이 있고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차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9월부터 이제 공영 주차장법이 발동이 됐죠. 발동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잠자는 거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요리만 안 하면 됩니다. 요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기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의자나 이런 거 물건을 내놓거나 그러지만 않으면은 차 안에서 이제 주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고의 차박지 위치에서 제가 등대를 내려와서 여기 지금 최고의 차박지라고 방금 안내드린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지금 딱 요 위치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차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의 이제 창문을 이렇게 바다 쪽으로 해놓고 주차를 하시면은 얼마나 가깝냐 하면은 그 차 안에서 낚싯대를 던지셔도 됩니다. 낚시를 하셔도 되는 거리입니다. 손만 뻗으면은 바로 거기는 바다에서 1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낚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끝내주는 차박지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적절하게 올려져 있는데 파도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게 바위에 이제 파도가 부딪혀서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원래 이 부분은 제가 이게 더빙을 이제 집에서 다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더빙을 하고 있는데 파도 소리를 원래 영상에 담았어야 되는데 파도 소리를 영상에 안 담았네요. 그 시원한 파도 소리를 영상에 담았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 멀리 보입니다만은 정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자가 하나는 바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이제 해변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정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자 쪽으로 지금 정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제 횟집들과 식당이 쭉 이제 일렬로 있습니다. 일렬로 있기 때문에 차박을 하시다가 여기서 뭐 회나 매운탕을 마음껏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가면은 이제 회센터도 이제 끝에 있습니다. 회센터도. 자, 대형 주차장이 있습니다. 회센터와 대형 주차 앞에 이제 길 건넙니다. 길 건너에 굉장히 큰 대형 주차장과 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주차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즌에 오시면은 주차장이 해변은 주차할 공간이 없겠죠. 자, 저기에 이제 해변 정자가 보입니다. 일단은 해변 정자를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자가 하나는 지금 보시는 해변 정자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로 쑥 나와 있는 정자입니다. 둘 다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둘 다 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먼저 바다로 쑥 나와 있는 정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있지만은 오늘은 뭐 폐쇄를 해놨네요.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시즌이 아니라서 폐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뭐 계단이 몇 개 안 되니까 계단을 그냥 살살 올라가시면 됩니다. 부담 없는 정도 높이가 아니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한층 정도 높이. 자, 그렇게 가면은 배랑을 쭉 따라가면은 이제 해변으로 안으로 바다 쪽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파도가 정말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파도가 정말 괜찮아요. 아마 속초에서 파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저희가 갔을 때는 아주 많이는 아닌데 바람이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 있다 보니까 파도가 잔잔하지는 않았어요. 파도가 잔잔하지는 않아서 정말 파도를 마음껏 감상하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오디오를 켰어야 하는데 나중에 파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꼭 방문해야 될 곳 넘버원이 바로 속초 등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치는 속초 등대 바로 옆입니다. 속초 등대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가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해마다 1월 1일에 보통 보면 이제 해돋이를 보러 동해안에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속초 등대에 올라가 가지고 미리 이제 날씨를 확인하신 다음에 해돋이가 보이는 날씨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속초 등대에 올라가 가지고 보면은 제가 봐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자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정자는 해변에 있습니다. 해변에 이제 자그마한 이제 바위, 아주 작은 이제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위에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 회센터 있는 방파제 쪽입니다. 저 끝에 등대도 있고 방파제 쪽입니다. 방파제 쪽이고 아까 방문했던 해안 쑥 들어간 그 정장, 그리고 저 끝에 저 속초 등대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속초 등대에서 여기까지는 뭐 한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m는 넘겠다. 한 200m?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책하기에 딱 좋은,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 처음입니다. 저희가 1년에 거의 4번 이상, 한 4번은 설악산에 옵니다. 설악산에 오는데 여기는 처음입니다. 와도 뭐 제가 워낙 게으르다 보니까 숙소 밖을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앞에 보면 방파제가 있고, 방파제 있는데 이제 저기가 이제 회센터입니다. 회센터고 이제 밖에 이제 보이는 곳이 또 튀김집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문어 튀김, 오징어 튀김 이런, 그래서 튀김을 사 먹어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태풍이 올 때 여기 한번 와보고 싶어요. 지금 그 버스 캠핑카를 사고 나면은 태풍 올 때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차장에 회센터 쪽으로 왔습니다. 회센터 쪽으로. 그 앞에 쭉 이제 일렬로 튀김집들이 일렬로 쭉 있습니다. 일렬로 쭉 있고, 저 끝에가 이제
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파제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파제로.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가지고 중부장하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귀마개하고 모자, 군밤장수 모자를 제가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참 올겨울이 아무래도 2월달에 꽤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추운데 그 군밤장수 모자 덕분에 아주 오히려 지금 기온이 지금 영하 10도, 영하 10도보다 더 낮습니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바람도 부는데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제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자 두 개가 보이고 등대도 보이죠. 속저 등대도. 오리털 파카가 다 같은 오리털 파카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오리털 파카를 혹시 사시게 되시면은 오리털의 충전량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충전량이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일반 오리털 파카보다 제 생각에는 들어가 있는 오리털 양이 거진 아마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무게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나가는데 근데 따뜻한 정도가 좀 심하게 따뜻합니다. 심하게. 어느 정도로 따뜻하냐면은 영하 15도 미만, 영하 거의 한 20도? 20도에도 입고 나가면은 춥기는 그냥 땀이 납니다. 땀이. 지금 입고 있는 오리털 파카 성능이 이제 그런 성능이죠. 자, 저 멀리에 이제 속초 시내가 보이죠. 속초 시내가 보입니다. 속초 시내가 보이고 이게 지금 속초 항입니다. 항이고 저 끝에 이제 등대도 있는데 등대 쪽은 더 이상 못 가게 막아놨네요. 아마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이제 위험해서 파도 높이는 오늘 2.43m네요. 2.4m면은 저희 같은 내륙 사람들에게는 엄청 높은데 아마 어부분들에게는 파도가 잔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에는 튀김집이 있습니다. 먹고 싶지만은 배가 불러서 못 먹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웬만큼 운동도 했고 하니 이제 슬슬 이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락산 델피노 골드 노블리안 객실 스락산 소노펠리체 스락산 델피노 노블리안 골드 객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객실은 좀 상당히 특별한 객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현관이 보통 한 이 정도 한 여기서 마루가 시작되는데 그 마루가 시작되지 않고 그리고 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객실이 특수한 게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그 노약자나 장애인분을 위한 특별 객실입니다. 특별 객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자, 일단은 현관 입구가 거의 한 1m 이상 넓습니다.
폭도 넓고, 보통 다른 방은 객실이 한 여기서 출발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만큼 휠체어가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더 넓은 거죠 이게. 그리고 턱이 없습니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죠. 마루와의 턱이 없고, 그리고 골드 객실이기 때문에 객실이 총 3개입니다. 방이 3개인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침대가 낮습니다. 침대가 훨씬 낮아요. 제가 보서는 그 정상적인 침대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높이가 바닥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휠체어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침대에 쉽게, 그 휠체어 의자의 높이하고 매트리스의 높이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저는 이런 객실은 지금 처음 와보는데, 그리고 파우더룸도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넓어졌어요. 이게 넓어졌습니다. 그 정상적인 객실은 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은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파우더룸에는 보통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 그리고 세면기 및 화장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뭐 그다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마 여기에 턱이 있는 게 아마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짚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턱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바가 차라리 설치되어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에 휠체어에서 여기 내려가지고 이걸 짚고 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건 차라리 바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가 더 나을 것 같고, 문짝도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인데 조금 황당해요. 이 객실이 가만 관찰해 보면 황당해. 막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막상 예를 들면 여기서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여기에 바가 벽에 이렇게 바가 이렇게 안전바가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맞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접는 의자가 하나 있으면 여기 앉아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발을 잡고 가가지고 여기 앉아서 샤워를 하면은 보통 그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 장애인용 샤워실 가보면은 살짝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똑같아요. 다른 골드객실하고.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온천탕이 있습니다. 온천탕이 있어서 이렇게 온천탕에 앉아가지고 바로 앞에 이게 울산바위죠, 그죠? 앉아서 울산바위를 보면서 이제 온천을 할 수 있는 게 소아 펠리치의 델핀의 가장 큰 장점이죠. 노블리안 객실에는 전부 그 온천탕이 객실마다 다 있습니다. 온천탕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가지고 저희가 성인 한 6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울산바위 보면서 있은 적도 있어요. 근데 6명이 그렇게 좁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깊이도 꽤 깊습니다. 바닥에 앉으면은 거의 목까지 푹 잠깁니다. 완전 얼굴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 사용할 때 물이 식었네요. 그냥 어제 입실하자마자 물을 제가 지금 이게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거의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입실하면 일단은 뜨거운 물을 채워버립니다. 채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을 사용하고 나오죠. 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물이 식겠죠.
지금은 다음에 들어갈 때 이제 뜨거운 물을 채웁니다. 뜨거운 물을 채우면은 물이 데펴지면서 그 이전에 있던 물이 넘칩니다. 넘치면서 떼국물을 자세히 보면은 떼국물이 조금 떠 있겠죠. 떼국물을 이제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완전히 빼지를 말고 물을 먼저 입실할 때 물을 먼저 채워놓고 사용을 하고 나면은 이제 물을 좀 넘치게 해서 떼국물을 밖으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넘치면은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떼국물을 좀 밖으로 넘치게 하고 그다음에 내버려두고 뭐 그다음에 사용 온천을 안 하다가 물을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되고 뭐 서너 시간 혹은 다음날 온천을 또 하고 싶으면은 물을 뜨거운 물만 계속 채웁니다. 채우면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떼국물을 또 넘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물도 절약되고 아무리 그리고 물 채우는 시간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베드도 있습니다. 선베드도 있고 거실로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 침실색이니까 저희는 뭐 둘이 항상 옵니다만은 이게 이 객실 같은 경우는 9명 넘게까지 14명까지도 올 수 있는 큰 객실인데 대형 객실이죠. 그리고 습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 위문을 닫아 놓으면은 이제 습기가 침실로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실을 보겠습니다. 자, 거실은 골드 객실이 다 똑같죠. 같은 게 일단은 부엌이 있죠. 부엌이 있고 노블리 안에는 객실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자레인지가 다 있습니다. 노블리안 말고 소노캄이나 낮은 등급, 소노캄, 소노벨로, 소노무 낮은 등급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객실마다 그 전자레인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의외로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노블리안에는 모든 객실에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이 있고 그릇 이런 게 넉넉합니다. 넘칩니다. 저희는 다 사용 안 합니다. 필요한 만큼 꺼내 사용합니다. 와인잔도 있고 접시도 있고 그 9명이 상황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냉장실이 있고 아래쪽은 냉동실 빌트인입니다. 그리고 식탁이 있는데 식당이 굉장히 커요. 이게 보통 이제 가구 기준으로는 8인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6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구 기준은 양쪽에 2명 앉는 걸로 해서 8인용 하는데 이게 구조가 정말 좋은 게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면서 TV를 시청을 합니다. 굉장히 구조가 정말 괜찮아요. 아파트도 사실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저는 아파트 구조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밥솥도 있고 커피 포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웰컴 커피도 있는데 이 커피 굉장히 맛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팔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이게 이제 대명 리조트 전용 소노 리조트 전용 납품용인데 팝니다. 이거 판매를 하더라고요. 개당 700원인가? 맛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먹어본 핸드드립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소노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어메니티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퀄리티가 높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이만큼 제가 한 30cm 한 30cm 정도 넓습니다. 일반적인 폭에 비해서 현관이 휠체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일반적인 골드 객실 한 2점서부터 마루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이거 골드 맞아? 너무 좁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간이 이제 쓸데없이
그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정상인 기준으로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저희 집 사람이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으면 큰일 납니다. 습도를 저희는 항상 50%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렇게 괴물 가습기를 초공유압력 가습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오자마자 가습기를 틀어가지고 습도를 빨리 50%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집사람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패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자마자 패드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요를 깔아가지고 집사람이 안락하게 뒹굴거리면서 TV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만큼 안 친절한데 집사람이 아프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어요. 배려를 해야죠. 저한테는 제일 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소파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진짜 편해요. 제가 이제 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제가 게을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작업실을 가지고 있고 모든 테크닉을 다 구사할 수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막상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안 만듭니다.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TV가 아주 크진 않은데 나름 꽤 그 리조트의 TV 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아마 제가 봐서 5인치 정도는 돼 보여요. 근데 저희 집의 TV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데 하여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꽤 큽니다. 거실이 꽤 커요. 그리고 노블리안 골드 객실과 로얄 객실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넓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긴 납니다. 제가 봐서 1m 정도. 거실 길이가 1m? 거실 길이가 1.5m 정도 더 그 로얄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차이는 뭐냐면 한 개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폭이 좀 넓으면서 여기에 얘만한 사이즈의 그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있고 그 아일랜드 폭만큼 더 넓은 거예요. 더 큰 거죠. 그래서 로얄이 아무래도 더 넓긴 넓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로얄은 골드는 여기에 싱크볼이 있는데 로얄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싱크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로얄이 좋기는 확실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싱크볼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TV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싱크볼 옆에 또 이렇게 요리 공간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순전히 요리 공간이라 가지고 요리하기에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희는 관계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면은 저희는 둘이만 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손님도 초청하고 이랬는데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대가족이 오면은 그 요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요리 공간이 넓을 필요가 있죠. 그 가족이 2명이 아니라 뭐 4명이나 6명, 8명, 심지어 9명 이렇게 오면은 제 생각에는 로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지난번에 저희 전 가족을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로얄을 2개 빌려가지고 여기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편했어요. 가족들도 무지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거실에서도 온천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 숙박료가 비쌉니다. 숙박료가 왜 비싸냐면은 온천탕이 있었어 그래요. 온천탕 사용료만큼 비싼 거죠. 그 똑같은 노블리안 골드 등급이라도 리조트가 어디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제일 비싼 데가 소노펠리체 델피노와 그리고 비발디 빌리지가 제일 비싸요. 좋으니까 그렇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2군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돈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너무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 따라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좋은 게 바로 이렇게 객실 정면에서 울산 앞에 이제 펼쳐지는 게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 그 지금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지금 제가 밖에 아까 산책 나갔다가 제가 막 날려가지고 도저히 산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바람, 그 여기가 바람이 왜 많이 부냐면은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설악산 바로 맞은편 계곡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바위 맞은편, 울산바위 앞에 있는 계곡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노펠리체 그 델피노와 울산바위 사이에는 계곡이에요. 긴 계곡. 그러다 보니까 계곡풍이 불죠. 그 바람이 얼마나 더 세냐면은 이 건물이 소노펠리체는 지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년, 5, 6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새 건물인데 그 외장 타일이 다 떨어져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에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1년 동안 그 완전히 새 건물인데 공사를 다시 했어요. 외장 타일 걷어내고 다시 붙이고, 그리고 그러는 김에 실내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장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1년 동안 사실 여기를 제일 많이 오는 데인데 아마 1년에 여기 4번 이상 와요. 1년에. 아무래도 못 오면서 이제 수도권에서 오기가 편하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1년 동안 한 번도 못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폐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옵니다. 이번에도 2월달 2번, 3월달 1번 이래가지고 3번 연달아 여기로 옵니다. 4번째는 비발디 빌리지로 갑니다. 자, 여기 가운데 방을 또 한번 볼게요. 그 노약자 장애인용 객실이다 보니까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외로 차이가 나는 게 지금 가운데 방 침실은 이게 한실입니다. 이게 침대가 없는 한실인데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습니다. 제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실버를 잘못 준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좁아요. 이게 일반적인 골드 객실의 가운데 객실 사이즈의 한 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그만큼 좁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현관 쪽에서 뭐 거의 한 30cm, 한 50cm 정도 이 가운데 방을 잘라 먹었어요. 50cm 정도 그 휠체어 공간을 확보한다고 잘라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다시 제가 화장실은 거의 한 1m 정도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객실은 가운데 침실 사이즈가 1.5m 정도 잘라 먹었어요. 그게 정상 일반적인 객실보다 훨씬 작죠 이게. 그리고 안에는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침실에 화장실하고 샤워부스는 그 보호자가 사용을 하라고 해놨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환자가 침실에서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가운데 여기는 제대로 환자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등받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바도 있고, 여기도 안전바가 있어요. 안전바가 있고, 여기도 안전바가 있죠. 있고, 그리고 여기 사실 이게 여기 있어서는 안 되죠. 여기 있어서는 안 되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사람을 10년 동안 병간호를 했죠. 하다 보니까 예, 이런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런데 굉장히 관심 많아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제끼면은 의자가 돼요. 이게 엄청나게 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아니 좀 잘못 만들었다. 앉아가지고 이 샤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적당한 시기에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적당한 시기에 제가 이제 명동에다가
영원히 살 집을 살라 그래요. 아파트를 조금 평수 넉넉한 걸로.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고, 지금 뭐 거리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완전 말년, 그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넓죠, 그죠? 엄청나게 넓습니다. 휠체어를 몰고 들어와도 될 정도로 넓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애기들 그 기저귀 가는, 기저귀가 아니라 애기들을 여기 앉혀놓고 이제 목욕을 시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애기들 있는 집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장애인용 객실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세 번째 침실은 한실을 거의 포기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뭐 둘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창고방으로 씁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든 건데 굉장히 편해요. 오동나무로 만들어서 이거 엄청나게 가벼워요. 이거를 저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캠핑카에 실어놨어요. 스타렉 캠핑카에. 그래가지고 콘도에 필요한 짐을 여기 다 때려 넣어가지고 요것만 딱 들고 오면 돼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온천탕이 있는 객실은 이 방이 메인이에요. 이 방이 메인입니다. 그 메인인 보통 다른 객실은, 소노리조트의 다른 객실은 그 욕조가 있는, 자쿠지 욕조가 있는 방이 메인 객실인데, 그 온천탕이 있는 소노펠리체는 아니고 이 방이 메인입니다. 이 방이 더 넓어요, 훨씬. 왜냐면 온천탕만큼 이제 공간이 많이 더 넓어요, 이 방이. 그리고 뭐 TV도 당연히 있고, 보면 메인 객실에 전화기가 있는 곳이 당연한 얘기죠. 메인 객실입니다. 마스터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마스터가 동계산하고 다 하기 때문에 마스터 방에 그 프론트하고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기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침실에 누워가지고 딱 보면은 울산바위가 바로 보이죠. 바로 보입니다. 그 맨 나중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앞에 건물이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의외로 소노펠리치 델피노의 전망이 좋은 방이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전망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 내려가면은 멍망입니다, 진짜. 돈은 비싼데. 어제는 뭐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둘이만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안 쓰는 침실 하나를 그냥 이렇게 트렁크를 이 침대 위에 펼쳐놓고 이제 옷장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침실에 화장실,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이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에 딸린 세면실, 그리고 여기가 샤워부스죠. 샤워부스인데 저희는 이 방을 참고로 사용하고, 첫 번째 객실을 저희는 주로 이제 거기에 잡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집사람이 환자다 보니까 그 모든 걸 집사람 편리로 저희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온천당 옆에 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 습도 조절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이라면 팁인데, 손호 회장님을 제가 정말 이렇게 극찬합니다. 극찬하는 게, 아마 이만큼 운영 잘하는 거, 제가 보면 천재적으로 운영을 잘해요. 이거 제가 손하고 관계 없습니다. 저도 다 돈 내고 거액을 들여가지고 그 회원권도 사고 다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듭시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거의 남양이다 보니까
낮 되면은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그 커튼을 쳐버리면은 또 너무 어둡죠. 낮에 컴컴한데 딱 좋은 게 뭐냐면 커튼이 이중입니다. 메쉬 커튼을 이렇게 치면은 대낮에도 딱 좋습니다. 눈이 이렇게 딱 해놓 있으면은 화남에서도 눈이 전혀 안 부시는 정도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은 원래 여기 보면은 바닥이 노블레아는 바닥이 원래는 전부 진짜 나무였어요. 원목. 진짜 원목인데 이번에 여기도 소노펠리츠도 진짜 원목이었는데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번에 그 강화마루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반 강화마루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비싼 강화마루예요. 그 원목 느낌이 상당히 일반 강화마루하고 좀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강화마루는 강화마루인데 굉장히 좋은 거를 깔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강화마루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패턴이 다 다른 걸 보면은 보자. 패턴이 그 중복되는 걸 보면 되죠. 중복되는 걸 보면은 저거하고 이거 패턴 똑같습니다. 똑같은 강화마루 맞습니다. 진짜 원목이면 패턴이 중복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평하면은 그 휠체어 타신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노약자분 거 오면은 이제 정말 베스트 객실입니다. 근데 일반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객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두 분 다시 여기 있는 거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훨씬 좁게 느껴집니다. 훨씬. 사실 객실료 차이가 나잖아요. 그 실버,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이제 로얄, 그 다음에 프레지덴셜은 객실료가 팍팍 납니다. 근데 그 객실료 차이, 그 비싼, 그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 광활 넓이에요, 넓이인데 골드면은 이제 실버보다 훨씬 더 비싸요. 객실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골드와 로얄은 객실료가 차이가 나긴 나는데 아주 많이 차이 안 나요. 근데 실버하고 골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적인 넓이, 실제로 제가 봐서는 진짜 그 어떤 수치상의 넓이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현관을 넓히고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장애인용으로 만드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확 좁게 느껴져요. 확 좁게. 그래서 이 골드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두 분 다시 여기에 묵고 싶진 않아요. 다음번에 온다면은 저는 직원한테 이 방은 빼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광활한 넓이 때문에 큰 돈을 내고 오는데 뭐 이 정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객실입니다. 좀 특수한 객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소노 리조트는 저는 정말 극찬을 합니다. 진짜 정말 괜찮아요. 정말. 제가 혹시 이 정도로 거의 뭐 천재적으로 설계도 천재적으로 하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노펠리체 델피노 노블리앙 골드 노약자용 객실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제가 요리는 조금 이게 옛날에 전문적으로 배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옛날에 그 한식 조리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했었는데 시험은 안 쳤습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제 그래서 제가 특히 가끔 요리를 하는데 이번에 어제 그 뭐지냐 속초 중앙시장에 가지고 동태와 그다음에 가자미를 한 10마리 정도 샀는데 어제 동태탕을 어제 제가 이제 끓여 먹었는데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재료를. 정말 죄송한데 동태가 아니라 생대구를 사왔는데 정말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었는 거의 다 먹고 지금 국물만 남았는데 제가 태어나서 먹은 대구탕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국물만 남아서 저녁 먹으면 되겠고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사놓은 거 가지고 가자미 전도 부치고 소금물에 살짝 담궈놨습니다. 약간 간이 좀 간간하게 배이게 좀 이따 저녁에 이제 부침 옷 입혀가지고 전을 부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자미 조림 반은 지금 이렇게 전을 부칠 계획이고 절반은 가자미 조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남자들도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집중적으로 이거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가자미 전을 부쳐봤습니다. 그 모양은 뭐 영 안 좋으시다네요. 그래도 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삼장하고 된장이 떨어져서 살겸 해서 숙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이제 그 마트가 다른 건물에 소노캄 웰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면은 추워가지고 죽습니다. 춥기 때문에 지금 지하로 지금 소노캄 쪽으로 소노펠리체에서 소노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델피노는 그 단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거의 모든 등급의 리조트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소노펠리체, 소노캄, 소노벨, 소노문 뭐 대명의 그 리조트 등급이 거의 다죠. 다 있는데 그리고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지하로 전부 그 리조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운 날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로 이렇게 다른 건물이나 다른 리조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너무 미로 지하가 이제 지하 도시처럼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노펠리체에서 소노캄이나 소노문 쪽으로 한번 다녀오면은 운동이 많이 됩니다. 운동이 거리가 꽤 멀어요. 꽤 멀기 때문에 운동 삼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소노캄 쪽으로 거의 온 것 같습니다. 환해지는 거 보니까 소노캄 빌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소노캄 아마 지하 아마 1, 2층 그랜드 볼륨 결혼식장이죠. 데이웨실 그랜드 볼륨이 있는 쪽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은
웰컴 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죠. 자, 쭉 갑니다. 올라가. 제가 일부러 영상을 이렇게 다 삭제하지 않고 다 찍는 거는 거리를 한번 느껴보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소노펠리치에서 소노캄으로 지하 통로로 가면은 진짜 다리가 살짝 아플 정도로 거리가 꽤 멉니다. 꽤 멀기 때문에 이제 좀 운동하시고 싶은 분, 그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운동이나 산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해서 이제 마트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는 웰컴 센터에 있습니다. 웰컴 센터에. 지하로 오면은 더 멀어요. 지하로 오면은 지상으로 오면은 이제 바로 그 일직선으로 쭉 질러와 버리기 때문에 가까운데 지하로 오면은 이제 꼬불랑꼬불랑 이제 길 따라가야 됩니다. 길 따라가요. 아이고 길을 잃었는 것 같네요. 길을 다시 드디어 왔습니다. 자, 마트에 왔습니다. 뭐 마트는 뭐 그 소노 리조트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소노캄의 웰컴 센터에 있던 마트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규모가. 그 델피누이는 마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소노캄 웰컴 센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노벨 지하에도 마트가 있는데 소노벨 지하의 마트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마트로 가시고 싶으면 소노벨 지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표했던 쌈장과 고추장을 샀습니다. 매운탕을 조금 얼큰하게 끓여보고 싶어서 뭐 품목은 뭐 다른 소노 리조트에 비슷합니다. 하고 뭐 마트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품목이 뭐 다양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필요한 거는 웬만큼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선 야채는 없습니다. 신선 야채는 밤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가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 제가 일부러 이 소리를 시청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녹음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람 소리가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한데 그 델피노 소노 리조트 델피노 위치가 울산바위 울산바위 계곡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델피노 리조트와 울산바위 사이에는 아침이 됐는데 역시 뭐 바람 소리가 무시무시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별로 못 잤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델피노 리조트와 울산바위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 계곡풍이 이렇게 그친 바람을 그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소노펠리치의 델피노 건물이 새 건물인데 지은 지 몇 년 안 돼가 외장 타일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랬다고요. 다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새 건물인데도 다시 개보 공사를 거의 한 1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는 돌아오는 날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창문이 약간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잠궜는데 살짝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이제 슬슬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행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였습니다.